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한당 출판, 김영진 지음의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질병인 치매는 치료약이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인 질병입니다. 저자는 이런 치매 예방을 위해 아주 간단한 방법인 물과 약간의 소금 섭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이 최고의 명약.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갑자기 나타나는 정신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환각, 환청, 떨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낮에는 평범하고 얌전하던 사람이 밤이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소동을 피웁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누구가 나를 부른다, 방 한쪽에 누군가 서 있다 라고 말하거나 바닥에 흩어져 있는 빵가루를 보고 개미가 기어다니고 있다 라고 말하거나 갑자기 흥분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진정제나 수면제로 환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상한 행동은 약으로 잠시 억제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약을 먹을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케우치 교수는 병원에서는 선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영상 촬영 등을 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선망이 발생한 환자 대부분의 수분 섭취량을 조사해 보면 750ml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침과 점심에는 식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해 얌전해졌지만 낮의 활동으로 흘린 땀과 배출된 소변의 양만큼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물이 부족한 뇌가 밤에 갑자기 흥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낮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반면 밤이 되면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다. 이런 현상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면 사람에 따라 2, 3일 이내로 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제안에 따라 필자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물의 효과를 설명하고 물을 많이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역시 선망이었습니다. 선망이 나타나는 환자는 반드시 소금이나 죽염을 섞어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 마셔야 합니다. 물, 뇌의 필수 에너지원.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5분, 물 없이는 며칠밖에 생존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물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물과 소금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강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놀라서 이구동성으로 이제까지
물과 소금이 중요하다고 배운 적이 없는데 어째서 중요한 영양소냐? 물과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라면 왜 학교에서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느냐? 의사들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심지어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소리를 듣는구먼 하고 핀잔을 주기까지 합니다. 물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로는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1년 이상 버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67년 8월 22일 충청남도 청양군 구봉광산 붕괴 사고 때 당시 35세인 김창선 씨가 지하수만 마시며 버티다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당시 19세 박승현 씨가 물만 마시며 17일 만에 구조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의 탄광 붕괴로 갱도에 갇혔던 광부 3명이 지하수만 마시며 25일 만에 구출된 사건. 영국에서는 체중이 207kg인 27세의 앵거스 바비에리 씨가 병원에 입원해 382일 동안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물과 영양제만 먹으면서 125kg을 감량한 기록도 있습니다. 치매의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탱글탱글한 포도알이 수분 증발로 쪼그라들어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증발해 볼품없는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다시 팽창하며 탱글탱글해집니다. 건포도뿐 아니라 음력 정월 대보름에 먹는 고사리, 말린 가지, 무시래기, 버섯, 호박꼬지 등도 조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햇볕에 말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돼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천연소금은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 미네랄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곳은 뇌입니다. 뇌는 전신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1순위로 공급받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뇌는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에는 물을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하는 물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를 감싸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간 척수를 따라 순환하는 뇌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피곤할 때 약간의 소금을 탄 생수를 2-3잔 정도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운이 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체내의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피곤할 때 직접 체험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두 종류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로 탄수화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과 또 하나는 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입니다.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탄수화물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21세기 홀리스틱 영양학에서는 물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포도당 못지않게 뇌와 신경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여깁니다. 특히 인체의 모든 신경 자극 전달은 정확한 전기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뇌 신경세포의 전기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세포 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세포막에는 칼륨을 세포 내부로 밀어넣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가 작동할 때 뇌에 필요한 전기가 생산되며 물이 풍부해야 전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저수지의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포막 수력 발전 시스템은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높은 전압의 전기는 케이블을 통해 변전소로 보내고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춰 송전합니다. 그런 다음 각 가정이나 산업체의 필요에 맞게 최종 단계의 변압기로 또다시 전압을 낮춰 분배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력 발전 에너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전기가 공급되는 반면 인체의 세포막에 장착된 수력 발전소는 자가 발전 시스템이므로 에너지가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사용합니다. 송전탑, 변전소, 변압기, 전신주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경제적인 자가 발전 시스템인 것입니다. 신선한 양질의 물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가 발전소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에너지 발생 시스템이 뇌세포를 비롯해 모든 세포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체에는 세포막의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배터리가 세 종류 존재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저축하듯이 세포막에 생산된 에너지도 활용하고 남으면 일부는 칼슘과 결합해 뼛속과 세포 내부의 소포체에 저장됩니다. 이는 물이 부족해 전기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저장해 두는 시스템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인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배터리의 전기를 끌어내 활용해야 하므로 뼛속의 칼슘은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연풀이처럼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므로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 마시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천연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 됩니다. 몸에 좋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년기를 건전한 정신으로 품위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천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물, 제대로 마시는 법.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물 마시는 법은 25년 동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소금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유한 페레이둔 벤 멘겔리지 박사의 저서, 그리고 물 관련 서적 50여 권과 저의 경험을 참고해 정리한 것입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워야 하고,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기 전에 재충전해야 차가 서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인체도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물을 마셔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거나 평소 물을 마시더라도 조금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물은 물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물은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음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면 우리는 건강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물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온의 물을 마신다. 누구나 목이 마를 때는 을의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로 목을 축이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나 몸에서 열이 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상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물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연건강법에 따라 가능하면 여름철에는 상온의 물, 겨울철에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평균 섭씨 36.5도에서 37도인 반면 냉장고 속 물의 온도는 보통 4에서 5도 정도이므로 체온과는 32도 차이가 납니다. 하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아 변비가 생기거나 감기에 걸립니다. 더욱이 30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 차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신체는 섭취한 물을 체온에 맞게 온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찬물로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소화기 계통은 고장나기 십상입니다. 겨울철에 찬물을 미지근하게 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차가운 날씨에는 생수를 끓인 다음 컵에 20% 정도 붓고 나머지를 찬물로 채우면 미지근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끓인 물을 즐겨 마시기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물을 완전히 끓이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 즉 용존 산소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진
죽은 물이 됩니다. 실제로 끓인 물로 채워진 어항에 물고기를 넣으면 금세 죽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자연 건강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만일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삼투압 작용으로 물 중독 증상이 생깁니다. 세포 내부에만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 세포가 부풀어 몸이 붓거나 뇌의 압력이 높아져 어지러움, 구토, 두통, 호흡곤란, 부정맥,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뇌 손상,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연 소금도 함께 섭취해야 몸속에서의 수분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신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세 잔 정도의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보통 한 잔의 용량은 230에서 250ml이므로 세 잔은 700ml 전후의 양이 됩니다. 물 마시기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양처럼 느껴지지만 아침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의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두세 잔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셔야 하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호흡을 통해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분이 부족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몸이 차가운 노인들은 온돌방이나 따뜻한 침대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눈은 소변의 색깔이 진합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것은 신체에 물이 부족해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신호이므로 빨리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후에 마신다. 몸에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맨 먼저 뇌에 공급되고 20분 정도 지나면 심장을 비롯한 각 장기와 피부에 공급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2잔, 식후에 1잔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각종 소화기 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 비만,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산성 물질인 위액은 산도가 1.5에서 2이므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산성 물질이 분비되는데도 위장 점막에 물이 부족하면 위장 조직이 화상을 입고 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궤양으로 진행되는 초기 단계의 위염입니다. 위염이 발생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며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화기 계통에 물이 부족하면 위염에서 위궤양, 위궤양에서 위암으로 또는 위염에서 위궤양, 위궤양에서 십이지장 궤양, 거기서 대장염, 대장암 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대장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소금을 탄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면 대부분은 약으로도 낫지 않는데 어떻게 물과 소금으로 치유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물과 소금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인데도 교육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는 탓에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식간에도 마신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모두 물이 충분해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식사 전후와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소화액을 묽게 함으로 좋지 않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식사 전후로 소금 탄 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과 채소 반찬으로 식사를 한 경우 음식이 위장에서 잘게 부서져 2시간이 지나면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음식물은 pH가 1.5에서 2의 강력한 산성 물질이므로 중화되지 않으면 십이지장이 모두 헐어서 궤양을 일으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강력한 알칼리성 중탄산소다인 소화액을 분비해 중화시킵니다. 식후 2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위장은 휴식 시간이 시작되므로 이때 피로에 지친 위장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면 손상된 조직을 수리,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면 4시간 정도, 고기, 탄수화물 위주로 과식을 하면 6시간 정도 지나야 조금씩 소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위장 속의 고기도 물이 있어야 분해가 잘 되므로 식후 2시간 30분 정도의 물을 마셔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이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권하면 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이 먹히지 않아 중단하고 만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못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물으면 대부분 싱겁게 먹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인체에는 소금 자동 조절 장치 시스템이 있어서 소금이 적절한 비율로 존재하도록 신장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액, 뇌척수액, 간질액에는 나트륨이 평균 0.9% 존재해야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무시하고 물만 많이 마시면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금이 포함되지 않은 맹물이 흡수되지 못하게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물을 적게 마시던 사람이 억지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갈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맹물만 많이 마시면 체내의 소금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물이 물을 배출시키는 이뇨제 역할을 하므로 갈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물을 마실수록 수분 배출이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몸속의 나트륨도 함께 배출되므로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물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체는 물을 붙들고 있는 소금이 부족하면 맹물을 원하지 않으므로 평소 음식을 약간 짜게 먹거나 적당량의 소금을 탄 물을 마셔야 술술 넘어갑니다. 물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노인이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아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물 부족을 알리는 센서의 기능이 둔해지므로 온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치매 환자는 평소에도 물을 마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행동 감염이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변 사람도 하품을 하고 손목 시계를 보면 따라서 시계를 보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주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기를 좋아하므로 보는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물이 맛있지? 라고 하면서 꿀꺽꿀꺽 하고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눈앞에서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던 사람도 저절로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나도 물 좀 줄래요? 하고 부탁합니다. 명령조의 말투보다는 오히려 이거 마시면 엄청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물을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 평소 물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하루나 이틀 동안 적어도 하루에 1리터를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면서 신체의 반응을 살핍니다. 특별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루 1.8리터를 목표로 삼아 마시고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마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이틀 쉬었다가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마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8에서 2리터 생수병에 소금을 혼합해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 알갱이나 알약 형태로 된 소금을 약처럼 물과 함께 먹는 방법. 물과 소금을 따로따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1. 평소 건강을 생각해 마실 때는 하루 1.8리터 마시기를 목표로 하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후에 한 잔씩 마십니다. 여름철에 목이 마를 경우에는 수시로 마시고 겨울철에는 적어도 1.5리터를 마십니다. 단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직접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경에 추가로 마셔서 1.8리터가 되게 합니다. 방법 2.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하루 2.7리터, 약 11잔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잔, 식전 2잔, 식후 1잔씩 마십니다. 식사 때마다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700ml 정도이므로 식사 전후에 3잔의 물을 마시면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식후에 졸림 현상이 줄어들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비만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루 3.75리터, 15잔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잔, 식전 2잔, 플러스 식후 2잔, 또는 식전 2잔 플러스 식후 1잔과 식간 1잔을 마십니다. 비만과 각종 질병은 물과 소금 부족으로 산화된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하루에 적어도 3.5에서 4리터 정도는 마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므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심각한 심장 질환이나 신장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물 마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금과 같이 먹거나 음식을 약간 짜게 먹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 물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제가 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이 물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하고 반문합니다.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2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을 하루에 얼만큼 드십니까? 음식은 싱겁게 드십니까? 짜게 드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대부분 마시는 물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 해서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차 마시는 물의 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잠시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1잔, 식사할 때의 국물, 목이 마를 때마다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약을 먹을 때 마시는 물까지 모두 합하면 1리터는 되지 않을까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 식사 때마다 커피, 목이 마를 때는 주스나 녹차, 퇴근 후에는 가끔 시원한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 녹차, 콜라, 사이다, 주스, 맥주 등은 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제 역할을 하는 산성 음료라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체의 혈액, 뇌 척수액, 간질액은 원래 약한 알칼리성이므로 앞서 언급한 산성 음료를 섭취하면 이들을 중화시키거나 추방하기 위해 섭취한 양보다 더 많은 물이 배출되므로 뇌 건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라는 말은 물 마시기에도 적용되는데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물 마시기가 성공하려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장기에는 신진대사로 인해 새로 생겨나는 세포마다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갈증이 생겨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0세가 넘으면 새로 생겨나는 세포보다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세포가 더 많아져서 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갈증이 둔해져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몸에는 낙타처럼 물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이 물이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맹물을 많이 마시거나 가공 음료 등을 마시면 몸속에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져 깨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소금에 대한 잘못된 편견, 즉 소금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흉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소금 부족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도 문제지만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천연 소금에는 인체에 필요한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소금을 무시하고 맹물만 많이 마시면 특히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무너져서 저나트륨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 주최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28세의 여성 제니퍼 스트렌지는 단숨에 7.5리터의 맹물을 마시고 저나트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물 마시기 대회가 끝나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토할 것 같아요 라는 말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5시간 후에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뇌부종이었습니다. 뇌부종은 글자 그대로 뇌세포 내부에 물이 지나치게 많아 뇌가 팽창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는 인체의 모든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므로 물 공급 1순위입니다. 소변 배출을 돕는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의 맹물만 순식간에 마시면 세포 안팎의 나트륨 균형이 무너져서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구토 등의 물 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앞서 말한 여성 외에도 운동이나 육체 노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맹물만 많이 마시고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지 않으면 뇌부종으로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가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다리에 쥐가 나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 기진맥진에 쓰러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금 없이 맹물만 많이 마시면 신장의 사구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사구체에 200만 개나 되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급성 심부전증, 만성 심부전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신 영양학에서는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을 염분 감수성이 낮은 사람, 소금을 많이 섭취할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을 염분 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소금 섭취로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약학 박사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는 소금과 설탕을 각각 많이 섭취하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밝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탕이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소금에 민감한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소금을 많이 섭취한 집단은 고혈압이 없었지만 설탕을 많이 섭취한 집단은 고혈압이 있었다. 즉, 소금 자체는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설탕 과다 섭취로 염분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고혈압이 쉽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마셔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 소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포 외부의 물, 즉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은 나트륨이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 내부의 물은 칼륨이 붙들어줘야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금은 크게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천연 소금, 공업용 소금으로 생산된 정제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물 보유량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에 따라 조정되므로 미네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만 남기고 칼륨을 비롯해 모든 미네랄이 완벽하게 제거돼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소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을 섭취할 때 가능하면 외국에서 수입한 소금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볶은 천일염이나 죽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제일 비싸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소금보다 더 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천연 소금인 천일염도 바닷물 오염으로 공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저는 주로 음식에는 볶은 천일염, 마시는 물에는 죽염을 혼합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죽염은 독소 물질이 제거된 알칼리성이므로 다량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중국의 유명 기관에서도 죽염과 관련된 세미나 및 논문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죽염을 논문의 주제로 삼아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학자도 여럿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보장된 소금입니다. 죽염이 안전하다는 것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시들어가는 화초에 소금을 녹인 물을 주면 죽어버리지만 적당량의 죽염을 탄 물을 주면 싱싱하게 되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가끔 내가 차 키를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날 때, 암만 생각해도 방금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나에게도 치매가 왔나 걱정이 되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매가 아닌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밥을 먹은 후에도 다시 밥을 달라고 한다거나 차키가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차키가 무엇인지 갑자기 모를 때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 효과가 미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약을 복용하고 치매가 낫지는 않지만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치매 환자들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간의 소금을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증상이 개선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물의 섭취는 치매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변비 개선, 불면증 치료 등의 효과가 있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물 섭취 방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